다음 기사 좀 이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정치 기사인데요. 요즘 민주당 당권 경쟁 중반전, 주말에 부산 TK 대구 경북 유세를 펼쳤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 앞에서. 여기 보면요, 세 사람의 사진, 기호 1, 2, 3 보이는데요. 자, 기호 1번 송영길, 내가 상승세, 세대 교체해야, 이렇게 호소를 했다 그러고요. 기호 2번 김진표, 권리당원 지지도에서는요, 내가 1위다.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1위지만 권리당원, 실제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당원들 그 층에서는 내가 1위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이해찬, 기호 3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했다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좀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자, 김일철 교수님. 일단 민주당 전반적인 지금 당권 경쟁 판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해찬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한 적합성, 좀 이것도 좀 논평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뭐 많이 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뭐 한편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이제 출마하면서 뭐 압승을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방적인 우세가 점쳐졌다가 보니까는 지금 현재 정부나 여당이 처해져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이제 강경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이해찬 후보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중도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편 새로운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해가지고 타당 부분 때문에 또 이게 그런 이미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예측이 이제 어려운 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실제로 이제 이 선출 방식이 있어서 권리당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김진표 후보는 이제 권리당원 중에서 자기가 1위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계속 그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가는 후보라서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견제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중에 상당히 이제 강경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선거에서는 뭐 전략통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이제 뭐 선거 뭐 경쟁의 귀재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근데 자꾸 이제 말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제 문 실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그랬죠.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맡기고 내가 이긴 거다. 뭐 이런 이제 자꾸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이제 견제 심리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강점의 부각과 견제 심리의 발동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 이 중에서도 좀 이 장점을 부각시킨 효과가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자신감에 표현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떨어져 보신 정치인들께서도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시면. 여기서 민주당 당권 경쟁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한 표 주시소. 강한 정당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비밀만 제공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꾼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주게 됩니다. 자, 신문 좀 관련 기사 더 보죠. 친문 핵심 전해철, 김진표 지지선언. 3명 중에 친문 핵심으로 그런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군요. 페북에 소통하는 리더 뽑아야 삼철 중에 유일하다. 여당 전대 판세 변수로 부각될까? 이런 기사가 좀 나와 있고요.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 여당 연설회, 그러니까 당권 경쟁 연설회입니다. 창원 합동 연설회에서 모든 후보들이요, 김경수 지키겠다.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죠. 경남지사인데 특검까지 비판하며 구애 경쟁을 벌였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영길 의원, 송영길 후보입니다. 특검 공세와 여론의 재판에서 김 지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당대표 나오신 분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고초를 겪은 김 지사를 적극 도와 하루빨리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 또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김 지사가 특검의 무리한 행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요. 연설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과연 당대표 나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경남 창원이니까 근데 예. 대의원들도 당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의원들에 대한 호소인가요? 예. 그런데 예. 뭐 특검 무리한 뭐 이런 운운하는 것은 좀 단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좀 전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차치하고 예.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키겠다라고 하는 멘트는 사실은 당대표 출마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친문 분할을 앞둔 저 당대표 선거를 보면 예. 일단 대의원이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45%의 비율이 반영이 되고 권리당원 한 70만 명 되는데 예. 그 40%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서는 사실 여러 세분이 나눠 가질 것 같고 예. 의외로 국민의 일반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더 많이 될 것도 같은데 오히려 좌우를 할 것 같은데 그 역선택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도 그 부분도 예. 역선택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성향이 아닌 분들이 예. 떨구고자 하는 선택이거든요. 특정부를 떨구고자 하는 선택인데 예. 그렇다면 이런 발언들, 뭐 김경수 지사 지키기 이런 발언들이 본인들의 선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예.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당연히 호감 있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준법 정신 의심받죠. 역선택에 대한 방어 문제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발언하시는 것이 강원 쪽 가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돼서 한 분이 했나 후보들이 보죠. 한 하시나요? 분이 하니까 나머지 두 분도 따라 하셨을 안 것 할 수 같은데. 없다, 나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 현안도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놓고 발언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물론 저 창원이라는 지역에 가서 좀 한정된 지역에 가서 한 말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당대표 후보자들 입에서 앞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대비가 되는 게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요. 김진표 후보 빼고는요.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빼고 나머지 분들은 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마찬가지인데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나. 그러나 사뭇 대한 태도는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핵심은 권리당원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동성들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세론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찬 후보 측에서 대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제 권리당원인데요. 73만 명도 권리당원인데 이 73만 명의 권리당원들 중에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분들은 친문의 성향을 가지고 주류라고 하면 다수라는 의미입니까? 있죠. 그래서 친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권리당원들의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죠. 선거를 하게 되면. 따라서 권리당원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건 뭐냐면 협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테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카드는 소위 그 김경수 도지사의 특검과 관련된 향후 행보. 이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권리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상당히 격렬한 내부의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그런 것들 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권리당원들이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권리당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좌지우지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친문 지지자를 상당히 싫어하는 성향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가지고 현장에서. 있죠. 그래서 거기는 아예 코멘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코멘트를 하지 않고
하지만 김경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되면 바로 반응들이 돌아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주장과 발언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요 정치 기사인데요. 요번에 한국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지 급락에도 반등 기미 없는 한국당. 원래 경쟁 정당이 좀 인기가 없으면요, 그 상대당은 좀 인기가 올라가는 게 통상의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중 비대위원장 PK 부산 경남 패싱 논란 속 첫 부산 방문.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집중. 중도 보수층 흡수 못해. 지도부 한국당의 심장 호소에도 PK 제거는 요원하다. 이런 분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김철 교수님. 그러네요. 민주당이 좀 빠지면 통상적으로 한국당이 그 빠진 지지율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다라는 기사예요. 김병준 비대위 체계가 이제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별다른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관심이나 기대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보가 네.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 또 한편으로 워낙 이제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빠지는 것 자체도 또 뉴스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저렇게 이제 자꾸 눈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도 이제 반영된 것 아닌가 싶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 계열 정당 이 양대 정당 주축으로 해가지고 흘러왔던 정치에 대한 네. 전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나 이런 이제 이 저 회의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급락이 그냥 그 바로 반사적으로 한국당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 무당파층으로 가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의당 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 그 지지율 표가 바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곳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결국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예. 결국 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당대표 선거하는 거 보면은 좀 뭐 어떤 큰 비전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접어들 때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율 급락했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뭔가 좀 실력이라든지 기대감 이거 뭐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보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좀 더 진보적인 분들은 그래도 또한 뭐 좀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체제 수준에서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 부분에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니까 그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그거에 대한 부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지지율 추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당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거대 양당 야합이다라는 비판에 민주당 여당이고요. 한국당 야당. 올해 특활비 폐지키로. 하려면 미리 좀 하죠. 폐지 안 하고 영수증만 붙이면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얘기를 합의를 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서 비판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 보면요. 두 당 지도부 폐지 쪽으로 손해. 민주당 가닥 잡았다. 한국당 공감되다. 영수증 소명 합의 4일 만에 변경이다. 자, 최영수 의원님. 지금 제가 이거 한국당하고 연관됐다고 한 이유는요. 한국당이 지지율이 지금 멈춰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 처음부터 한국당이 앞장서 특활비 우리는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결국에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으면 국민들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할 텐데 하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일단 저는 특활비 폐지키로 기사는 났습니다만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특권 내려놓는 거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취재하면서 쭉 봤지만은 발표만 하고 용두사미처럼 끝에는 흐지부지 그렇습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습니다. 특활비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는 저는 이 기사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 특활비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그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민주당, 한국당 주류 의원들은 다 빠져버렸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어가지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과거에 뭐 출판 기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특권을 줄이는 것들 정말 발표만 했고 뒤에 실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못 믿을 말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각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이 한번 뒤져봐야겠습니다. 과거에 약속해놓고 안 한 게 얼마나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대부분인지. 한번 이럴 필요가 좀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좀 보죠. 개미 또 울었다. 개미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말하죠. 7월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7%랍니다. 성적표가 참담하다. 10년째 지수보다 밑돌았다. 물론 주식 투자가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개인 투자만 또 울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웃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2.7%. 그런데요, 기관, 그러니까 투자자, 펀드입니다. 기관은요, 6.7%, 외국인은요, 3.7%. 아, 여기는 돈을 벌었군요. 개인들은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래서 개미들이 또 울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한화도 5년간 22조 투자, 3만 5천 명 고용한다. 최근에 삼성이 180조 원 투자를 뭐 3년간 하겠다 해서 떠들썩하고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한화 역시 꽤 많은 돈입니다. 5년간 22조 투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바라는 내용이죠. 투자 좀 많이 하고 일자리 좀 늘려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김종욱 교수. 이렇게 질문 좀 드릴게요. 한화는요, 올해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화 큐셀이라는 기업을 방문해서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그때 김승현 한화 회장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도 좋으니까 업어드리겠다고까지 했던 기업이거든요. 역시 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약간 절박함이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화답을 한다고 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일단 뭐 많은 비판들이 있죠. 좌측으로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념적인 잣대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은 적어도 부당하게 재벌 구조가 부당하게 많은 수익들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견제가 필요하지만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이든 한화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민들에게 이런 화답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평등하니까 금융경제 차원에서 개미들은 수익이 낮아지는 구조.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계속 불평등이 양상되는 문제. 뭔가 좀 문제, 10년째 이렇게 뭐가 시장 평균을 밑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상당히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 저도 쌍방이 좋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융합을 해야지 누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경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일단 뭐 한화가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좋은 얘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앞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줄이기 못 믿는다고 그랬는데 기업들의 투자 약속도 사실은 이것도 못 믿습니까?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조금 하다 말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겁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가능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화가 지금 하겠다는 사업 중에서 리조트 사업을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지방 상권들이 또 반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업이 투자 약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주식의 수익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부동산 신화에 이제 뭐 많이 매료가 돼 있지만은 사실 길게 잡으면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을 더 넘는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뛰어넘는다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면 10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단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래 못 갖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동매매를 하다 보니까 빠질 때 오히려 팔고 오르면 또 사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그러는데 장기 투자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리고 개인 종목에 자신이 없을 때는 요즘은 평균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종합주가 지수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권유를 드립니다. 최경수 논설위원께서 오늘 투자 컨설팅 같은 발언도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드루킹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12시간 정도, 10시간 조사 그리고 2시간 정도는 저 조서 검토하는 시간에서 어제 중으로 끝났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를 했고요. 현직 청와대 인사 연루, 김 지사 신병철이 주목된다. 여기서 김 지사는 김경수 경남지사.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역시 주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원래 있는데 제가 기사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갖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찬 변호사. 사실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한 거는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를 특검이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질 조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 내용이 지금 조금씩 나와서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뭐 조금 접점을 잃었다는 식으로 특검에서 뭐 조사가 이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요번에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는 이제 특검의 그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일단 범죄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근데 이게 또 중대하잖아요. 따라서 또 드루킹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다면 영장을 치는 것이 순서예요. 순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2번 기각되면서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 업무방해죄를 넣었는데도 기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법리 관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영장을 쳤다 기각당하면 기소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 말을 좀 바꾼 것도 있어요. 드루킹도 좀 바꾼 것도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샌다이 영사 추천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에서 그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데 만약 그 부분에 김경수 지사가 그 부분을 인정한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영장을 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한 이유가 왜 추천했는지 하죠. 왜 연결시켜줬느냐. 그럼 송인배 그냥 뭐 아는 사람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 본인 선거에 자원봉사자가 도왔다는 거예요. 경북 회원에. 그 회원에 추천으로 연결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일당을 연결시켜줬느냐. 그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런 진술이 나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더 커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영장의 여지도 더 커지지 않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다가 소개 못한 기사인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김경수 샌다이 추천했을 수도.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입니다. 추천했을 수도 이런 발언을 특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통화 내역을 내밀자 말을 바꿨다. 이런 기사가 지금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샌다이 역제한 사실도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에 걸려 기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요거는 아직까지 뭐 특정 언론에서 나온 거라서 아직 100% 지금 아직까지는 진위 여부를 좀 모르지만 말을 바꿨다. 요게 또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그 저 언론사의 기사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특검팀 관계자라고 얘기해서 드루킹은 특검에 나와서 10번 넘게 나와서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김경수 도지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흘렸다는 거죠. 저는 저런 기사의 내용 자체들은 적어도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이분들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예를 들면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관계자라는. 네, 전 저 언론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 특검팀이 밖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킹크랩 시험을 받냐 안 받냐 여기다 증거를 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대자고 해서 정황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선에서 자문을 했다는 등 아니면 자기 지방선거를 더 달라. 그러니까 다 정황 증거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소위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다양한 얘기들이 공표가 되는 상황이어서 핵심은 특검이 진짜 특검다운 역할을 하려면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증을 제시를 하고 그 물증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언론에서 확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가 되면서 그 사실들이 사실인 양 논의가 되면서 이 사태의 본질은 소위 그 킹크랩 시연을 통해서 소위 댓글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인데 가면 갈수록 무슨 여야 정당 간의 경쟁의 문제로 완전히 시화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특검팀의 좀 정치적인 편향적 수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김주혁 교수님. 글쎄요, 뭐 지금 김종욱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에 뭐 공감이 또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특검이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않은데 지금 뭐 또 이 말을 바꿨다 모았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게 사실 뭐 쭉 이야기 대질하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맥락이 있을 텐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뭐 말이 바뀐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뭐 자꾸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논란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소모적으로 보여요. 그냥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과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조사 과정 속과 이제 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좀 의존해서 이제 가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수사 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흐려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선 의원. 저는 이 사건의 본질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고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인터넷에 수많은 의심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너무나 명백해서 딱 봐도 이건 조작이다. 그래서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건을 두고 김경수 의원은 선풀 사건인 줄 알았다. 그냥 회원들이 조작이 아니라 선풀인 줄 알았다. 선풀인 줄 알았다. 그러면 민주당이 처음 고발할 때 판단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이 댓글들을 자주 봐왔던 김경수 의원의 지사의 판단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규명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검은 검사들이죠.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요 기사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은 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여객기 훔쳐 자살 비행을 한 건가? 미국 항공사 직원이요. 여객기를 훔쳐서 비행을 하다가 섬에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일부러 자살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관제사 교신소 난 망가진 남자 약간 뭐 유언 비슷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요. 이 비행기 테러 때문에 큰 충격을 받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술하게 비행기가 훔쳐서 날아가서 추락을 해서 폭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허점이 생긴 거네요. 그렇게 엄격하게 비행기 탑승객들은 다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죠. 여기가 좀 기사가요. 조금 뭐가 지워졌습니다. 인쇄가 좀 덜 됐나 보네요. 질긴 폭염, 태풍들, 한반도 피해가. 올해 태풍이 12개가 왔는데요. 단 한 개도 한반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덥군요. 태풍이라도 와서 더위 좀 식혀줄까 기대했었는데 참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최영선 의원님, 요새 밤에 좀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아니면 에어컨이 없으면 못 주무십니까? 에어컨 없으면 자기 힘들죠. 태풍이 이렇게까지 안 오다 보니까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들이 더위에 타지 가뭄 때문에 타지 하여튼 태풍을 기다리는 이상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태풍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좀 하나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